예, 한미는 오늘 한반도 문제 관련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과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네, 국방부가 내년도 업무 보고를 통해서 남북 군 수뇌부 간의 한라인 설치, 전작권 전환 연습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에 있습니다. 그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안 포켓에서 하얀색 종이를 꺼내서 읽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재검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에 분명히 뭔가를 던지고 싶었던 걸 사전에 준비한 느낌인데 북한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반응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물론 이제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죠. 서로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제재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해야 된다. 북한은 이제 미국 쪽에 우리가 먼저 뭐 이런 걸 했으니 이제 미국이 제재 조치 완화를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도 끊겨 있다는 게 지금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기관이 와서 그 인도 지원 문제 이것을 내놓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러한 대화가 정체된 상태를 뭔가 극복해 보기 위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더 이제 선제적인 그러한 대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아마 그러한 뭐 인센티브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여행 허용인지 아니면 민간인의 여행 허용인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분명하게 결정이 그렇죠.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북한은 언제쯤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뭐 올해 내에 메시지가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로서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년사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비견 대표가 어제는 또 판문점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측의 인사에 동행 없이 갔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처음 5번째 한국 방문인데 판문점 처음 갔다는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보여요. 지금 비건 대표가 미국 북한하고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상대편 최선희를 한 번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혼자 판문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장면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대화 좀 하자. 뭐 그러한 메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히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뭐 자력갱생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극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북중 무역이 거의 한 9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석탄 차단으로 인해서 한 90% 지금 한 1.9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얼마죠? 한국 돈으로 한 19,000억 달러 정도, 예. 억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인도 지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 좀 미국의 태도가 좀 바뀐 면도 있거든요. 예. 이전에는 상당 부분 비핵화가 돼야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걸 살라미식으로 좀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미국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상당한 대화를 위한 그리고 유인책을 던지는 차원에서 예. 뭐 그 판문점 방문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지난번에 볼턴 보좌관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판문점까지 갔으니까 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뭔가 좀 성의 표시를 해라 이런 쪽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워킹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죠. 이제 비건 대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논의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준비를 했는데 이걸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 부분도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미국의 흐름에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겠다. 그러한 기조를 이어간다면 800만 불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 발표가 있을지 아니면 미국도 협상 전략 차원에서 내년으로 미룰지 모르겠지만 한미 간의 공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은 북한이 대화에 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그 공은 이제
북한에게 있다. 너희들이 답해라. 그럼 북한의 반응을 보고 다음 스텝을 정리하자는 그런 접근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북 지원금 물론 이번에 26일로 예정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들어가는 이 돈이 지원금 차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남북 관련된 어떤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액만 해도 7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쉽게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동의,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반대적으로 지금 흐름이라면은 뭐 7억 원 정도의 비용과 결국 행사 비용이고 1인당 부대 비용인데 올라가는 물자도 생각보다는 적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착공식 관련해서도 한미 공조가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것이 다음 단계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 제재 해제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 부분은 미국이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재와 직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도 대화 의지가 있으니까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다만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제재 해제는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상황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는 착공식을 좀 간소하게 하겠다. 그러면 일단 급을 봤을 때 좀 위를 높이거나 뭐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더 추동력을 좀 넣기 위해서는 착공식에서 급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게 꼭 미국의 정책을 움직이는데 크게 그 기여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통일부에서는 좀 간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하고 싶어 하지만 북측에서 이제 총리급으로 그 격상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비건 대표가 한국 방문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대표단급을 높임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향후 그 추동력을 좀 강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양국이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 계속 유인책을 던지지만 근본적인 어떤 정체 상태가 풀리고 계속 대화 국면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제1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사실 이 기관지가 북한의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도해주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담는 의미가 곧 북한의 입장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그런 기조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대화에서 일탈하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그 반대되는 메시지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조선신보에서는 이야기했는데 그 비핵화 의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의 비핵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하는 비핵화 개념이 아니라 과거 북한이 이야기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철폐되어야 된다. 그 개념이다.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사실 그런 북한의 주장이 약간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은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남과 북 양측의 의무로 했는데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것을 북한의 의미로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육자회담의 그런 비핵화 개념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아직 뭐 이게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현이라는 논평, 개인 필명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북한이 주장한다면 내년에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신년사 말씀하셨는데 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신년사에 뭐 과연 비핵화 관련 어떤 언급이 정말 있을지 어떤 기조를 좀 가져갈지 이게 내년에 이제 남북 관계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 첫 번째는 역시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뭐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 측에 일단은 좀 짐을 돌리려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이 뭔가 제재 조치 완화
관련된 것을 뭘 해라.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역시 경제 분야에 방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언은 지금 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실제 신년사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북한이 과연 무엇을 원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해석이 있잖아요. 뭐 북한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추측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이 나오는 상태에서 대북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난 뭐 그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있다. 플랜 A는 뭐냐면 지금 자국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어떤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뭐 북미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핵 능력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핵 제조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예.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과 중국의 대북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매우 강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예. 아마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관련국들 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차이점이나 빈틈을 최소화하는 길이 결국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예. 그런 비핵화 쪽으로 몰고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년사에 어떤 내용 담길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가 남북 관계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착각이 있는데 그 신년사 자체는 북한 내부 문제를 거의 70~80%를 다루고 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경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을 예상한다면 이것이 개혁개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력갱생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치 사상 부분에서는 최근도 약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사회 통제 요인이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상 부분에서는 사회 통제 요인을 좀 강조할 것 같고요. 군사 부분은 이제는 핵무력을 강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뭐 노동당 전원위원회 4월 20일 날 결의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약간 소수설인데 국방개혁이라든가 북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군축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110만 대군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이걸 경제로 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오래 조성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을 모을 미북 관계는 사실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뭐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신고 검증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성된 신뢰를 이어가자 이런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혹시 서울 답방과 관련된 이야기가 신년사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 서울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근데 작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이 결국은 남북한 간의 어떤 관계 진전,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뭐 자주적인 뭐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기반 형성 이것이 작년에도 담겼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그게 담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의 어떤 관계 진전을 원하고 한국의 어떤 답방을 하겠다는 그러한 문구가 저는 거의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국방부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관심 끄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한미연합 군사훈련 부분. 이건 뭐 최근까지도 계속 논의가 됐었죠. 뭐 규모 축소 이야기, 연기 이야기, 그다음에 이름도 바꾸겠다는 얘기, 그 부분이 좀 당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변경이 되더라도 한미 어떤 군사안보 동맹은 전혀 차질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뭐 큰 틀에서 보면 차질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핵이라는 보다 한반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는 핵 문제를 풀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오히려 저는 중점이 그쪽에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규모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적은 규모로 어떻게 내실 있는 훈련을 할 것인가 그러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그것 차원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타협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이것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는 작아졌지만 내실 있는 훈련을 예. 바깥으로 너무 홍보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 연중 이렇게 계속해서 개최하는 그러한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제 국방부 업무 보고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업무 보고 내용 보면은 뭐 3대 키워드로 뭐 긴장 완화, 국방 개혁, 전작권 전환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군 작전 주도 능력을 뭐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지금 원래는 이제 4단계인데 임기 내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 IOC는 뺐어요. 그래서 지금 최초 작전 운용 능력, 그리고 FOC 완전 운용 능력, 그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 3단계로 해가지고 2020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2022년까지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완성을 하겠다.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년도 이제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그 Fall Legal Exercise를 보면 상당히 스케일 다운돼 규모를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과의 어떤 핵 협상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연합 훈련을 계속해서 중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중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그 검증 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all Legal Exercise 축소된 걸 보면 한국군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미국군 쪽에 헤드쿼터 그러니까 지휘부는 참여하되 미국 군인들은 다 빠졌어요. 거의 한국군 혼자 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군의 이제 어떤 그 군사 그 지휘소는 예. 참여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적인 역량이 있는가를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작업은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예. 그 한미 방위 공조가 중요한데 오늘 오전에 이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임을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공식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기 트윗을 통해서 뭐 경질하는 것을 뒤늦게 안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먼저 서한을 보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교체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애견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외교 분야에서 서로 갈등설이 있었던 것 같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통적인 미국의 군사적 입장, 그러니까 해외에 투사돼서 그 지역을 지키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고립주의적 성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미국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아주 필요한 관여, 최소한의 관여만을 하고 미국 본토에서 본토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는 두 사람이 결합돼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할 소리를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존경을 받아왔던 거죠. 네. 이번에 시리아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제 2020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도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켈리 비서실장도 바꿨고 바꿨죠. 국토안보부 장관도 바꿨고 이제는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바꾸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더 관심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저는 한반도의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중심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한반도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있어서 북한과의 불확실한 타협, 그러니까 핵 문제가 확실히 진전 안 됐는데도 타협이 갈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사실은 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데 북한이 성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판단 때문에 갑자기 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폭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 한미 공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집권 초반 남북 관계, 특히 북미 관계 유지 관련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초반에 이제 임명됐던 네. 그 안보 라인들이 지금 거의 다 거쳐야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안보 예. 라인이. 예. 그러니까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인데 지금 미국 내 여론도 내년에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하고 몰아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내년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주위에서 트럼프를 좀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폼페이오 하나예요. 지금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이란 쪽으로 지금 틀었어요. 북한 문제 거의 담당하지 않아요. 지금 폼페이오가 혼자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매티스는 뭐 이미 오래전에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제외된 상태였고 폼페이오 혼자 한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은 뭐 물론 이제 그 상당히 좀 대화파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과격한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가져갈 때 거기에 제동을 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은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 야망이 있는 자기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충분히 트럼프의 정책에 충분히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혼자 그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언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북미 관계의 어떤 물론 판은 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완급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 인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미 행정부의 백악관의 변화들 저희들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업무보고에 군 수뇌부 남북 간 한라인 설치 문제,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합참부 장관에 설 수도 있겠고 상대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로서 사실 그간 우리 군이 준비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판문점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서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를 조금 더 쌓아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이러한 형식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통화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쌓아가면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노력하는 부분도 함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